예, 안녕하십니까. 들꽃 효소마을 대표 박희열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기가 믿는 대로 경험하기입니다. 온살돌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있죠. 그것을 자기의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온살돌이 운동을 1편에서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시면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또 모든 암 환자들에게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방송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또 제가 대답도 해주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온살돌이 운동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앉은 채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자들은 오른손 보이시고 남자들은 왼손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왼손 오른손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손가락의 왼손 오른손 크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여러분 손과 손목 사이에 깊게 패인 주름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손목을 접었을 때 여기 횡으로 된 깊게 파인 주름이 있습니다. 또 왼손에다 보면 이렇게 손목을 접었을 때 접혀지는 깊게 횡으로 파인 주름이 있지요. 이곳을 양쪽으로 이렇게 합쳐서 똑같이 주름이 된 것을 합쳐서 10손가락 크기를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10손가락 중에 특별히 긴 손가락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배 8, 9명은 대부분 왼손, 오른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10손가락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념이 자기가 믿는 대로 하기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손가락 크기를 확인하셨다면 혹시 큰 손가락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자는 오른손을 선사하듯이 이렇게 앞쪽으로 손바닥을 보이시고 남자는 왼손을 이렇게 올려서 손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남자든 여자든 제가 올리라고 하는 그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자기 스스로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 손은 커진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지금 여기부터 시간을 체크해야겠죠.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약 3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눈을 감고 지금부터 내 손바닥과 손가락은 길어지고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 손바닥은 이 사무실을 가득 메울 만큼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속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엄지손가락을 상상 속으로 머릿속으로만 마음으로 이 손가락이 늘어져서 천장까지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엿가락 늘어지듯이 이 엄지손가락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천장에까지 올라갑니다. 쭉 마음속에서 늘어뜨려서 천장에 쭉 올려놓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번엔 두 번째 손가락,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늘어뜨립니다. 쭉 늘어뜨려 가지고 천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젓가락 늘어지듯이 쭉 늘어뜨려서 쭉 올라갑니다. 예, 올라갔습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지금 천장에 닿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손가락을 늘어뜨리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늘어뜨려 가지고 쭉 천장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갔습니까?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손가락을 늘어뜨려서 같은 방법으로 쭉 늘어뜨려서 천장에까지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엔 다섯 번째 손가락을 늘어뜨려서 천장에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손바닥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커진다고 상상하시고 계시고 이 다섯 손가락은
다 늘어져 가지고 천장에 닿을 만큼 늘어져 가지고 천장에 닿았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때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손,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겠죠. 집중하고 있는 손에다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세컨더리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의도하는 생각만 합니다. 내 손바닥은 계속 커지고 늘어지고 있고 다섯 손가락은 늘어나서 천장에까지 닿았다고 하는 그 생각만, 내가 의도하는 생각만 합니다. 자, 마음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집중합니다. 자, 이렇게 3분을 체크합니다. 마음에서 계속 이 자기가 내민 손에다 집중하면서 내 손바닥은 커지고 다섯 손가락은 늘어진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세컨더리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는 생각만 합니다. 자, 누가 옆에서 3분을 시간 체크를 해주든지 자기가 약 3분 정도 지났다 싶으면 눈을 뜹니다. 자, 눈을 떠서 조금 전에 우리는 양손의 크기를 확인했죠. 어디에 했습니까? 손목이 꺾여지는 횡으로 된 그 주름에서부터 확인했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여러분 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보이시죠? 자, 3분 만에 여러분의 손은 한 마디 정도가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마술을 해서 이렇게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손목 위에만큼 실제로 이 손목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고 3분 이후에 3분 지났다면 자기 손을 확인해 보시고, 자, 좀 쉬겠습니다. 저 손가락 운동도 하시면서 좀 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쪽 생각을 했던 것을 좀 이렇게 릴렉스 하도록, 좀 풀어지도록 한 3, 4분 정도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이렇게 다시 조금 전처럼 이렇게 올립니다. 다시 눈을 감아요. 다시 눈을 감고, 자, 이제는 내 손바닥이 작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는 커진다라고 생각했다면 정반대되는 생각. 이제는 내 손바닥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손바닥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 손바닥은 점점 줄어든다. 이것도 시작하면서부터 시간을 체크해야 되겠죠. 약 3분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손바닥이 점점 작아집니다.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도 줄어든다고 상상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손가락처럼 내 손가락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손처럼 내 손이 적어진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자, 적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손가락에 집중을 하고 두 번째 손가락도 줄어듭니다. 줄어들어가지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 손처럼 아주 가늘고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줄어듭니다. 자, 했습니까? 자, 이번에는 가운데 손가락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도 줄어들고 가늘어져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손처럼 적어진다고 상상을 합니다. 네, 하셨습니까?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손가락은 가늘어지고 적어져가지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손처럼 작아진다라고 상상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내 마음에 올라오는 다른 세컨더리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오로지 내 손바닥과 손가락은 작아지고 줄어든다고 내가 의도하는 생각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마칠 때까지는 약 3분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자, 내민손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바는 내 손이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난 뒤에 3분이 지나면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뜨시고 조금 전에 이렇게 왼손 오른손을 확인했던 그 주름을 다시 합쳐서 해보면 손이 이렇게 한 마디가 이제는 적어져 있을 겁니다. 자기가 내민 손이. 자, 이것은 어떤 원리냐?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믿는 대로 경험하기입니다. 자, 나는 조금 전에 한 손이 커진다라고 믿고 약 3분의 시간을 경과했더니 손가락이 늘어났습니다. 손바닥도 늘어났죠. 그러고 난데 3, 4분 정도, 4, 5분 정도 앞에 있던 생각들을 지우고 난 이후에 내 손가락은 다시 작아진다라고 믿었더니 다시 내 손가락은 적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술을 한 것도 아닌데. 자, 이것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브루스 립턴이라는 생물학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냈습니다.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경에 사람의 유전자, 게놈 지도를 완성시켰죠. 그때에 이 과학자들은 사람의 유전자의 배열 코드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많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브루스 립턴이라는 이 교수님이 사람의 유전자의 배열 코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유전자의 배열 코드가 풀어져서 그 사람이 믿는 대로 그 사람의 신념에 의해서 즉시 재배치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에 네이버나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서 이 횡으로 된 이것이 유전자의 배열 코드입니다. 미국에서 게놈 지도를 풀 때 이 횡으로 된 유전자의 배열 코드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이 브루스 립턴 교수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유전자의 배열 코드가 풀어졌다가 다시 즉시 재배치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어떤 원리냐? 자,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왼손과 오른손의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 손가락의 크기, 양손의 크기가 똑같았죠? 똑같았는데 내가 잠시 후에 내가 한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이 커진다라고 믿으니까 한 손가락이 커졌죠. 자,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있을 때 우리 몸을 절반으로 나뉘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균형을 맞춰 놨습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커진다라고 내 신념을 바꾸니까 그 유전자의 배열 코드가 원래는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하는 이 유전자가 균형을 맞춰서 왼손과 오른손의 크기가 같았는데 내가 한 손에다 집중을 하면서 내 손이 커진다라고 3분 정도 계속해서 신념을 고정시켰더니 유전자의 배열 코드가 즉시 풀어진다는 겁니다. 풀어졌다가 즉시 재배치된다. 어떻게? 그 사람의 믿는 대로. 자, 내 손이 커진다라고 믿게 되면 커지는 유전자의 배열 코드가 있죠. 이 코드가 풀어져 가지고 상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신념에 의해서. 그러면 작은 거는 뭐냐?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된다는 겁니다. 큰 것이 배치된다는 거예요. 3분 후에는 실제 유전자의 변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가 이렇게 커졌죠. 그것은 내가 마술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유전자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3, 4분, 5분 정도 내 마음을 릴렉스 시키고 난 뒤에 다시 나는 신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내 유전자의 배열 코드, 내가 내민 손이 이제는 작아진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3분 이내로 즉시로 유전자가 풀어져 가지고 다시 재배치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신념대로, 그 사람의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작아진다고 하면 작아지는 것이 상위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은 다시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온살돌이 운동에다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바로 11자로 서가지고 양 다리를 90도 방향에 틀면서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라고 외치면서 온살돌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한 손목에 있던 집중됐던 이 운동 그 신념이 온몸 전체로 바뀌면서 이 내 몸 전체의 유전자 배열 코드,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안 되는, 또 그 암 환자들은 아주 그 암이 내 암이 어디로 번지는지 대하여 그렇게 어떤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사람들의 유전자 배열 코드가 정말 다 나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유전자의 배열 코드로 즉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살돌이 운동입니다. 지난번에 앞편에서 말씀드렸죠. 자, 운동하는 방법은 앞편에서 말씀드린 그 온살돌이 운동을 참고하시고 이론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는 이번 편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온살돌이 운동 2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